벌써 100일. 트럭에 치이는 큰 사고를 당한 뒤 병원에 입원한 의수 씨. 그동안 어머니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식사는 잘 챙겨 드시는지, 뭐 약은 잘 드시는지, 다니시다가 뭐 넘어지지 안 하시는지 그게 걱정이지. 아들들 입장으로서는 제일 최선의 제일 걱정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가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도 노모는 아들을 보러 갈 수가 없습니다. 나 저기밖에 어머나 저기밖에 못 갔다 오는데. 다리 수술을 받은 뒤로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고작 이 작은 앞마당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힘드시진 않으세요? 왜 안 힘들어요? 힘들지. 힘드는데요. 내래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아들한테 좀 가보려고 그래요. 아들한테 못 가봐서. 아직 다친 아들의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닿을까. 아들을 향한 그리움으로 노모는 매일 위태로운 걸음마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눔 무한행복 소나무의 김민광입니다. 갑작스럽게 자식에게 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물론 한 걸음에 달려가겠죠. 그런데 소식이 들려온 지 100일이 지나도록 사연 속의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있을까요? 모자의 안타까운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벌써 석 달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안을 돌보던 아들이 없으니 집안 곳곳 곰팡이와 거미줄만이 무성하게 피어났습니다. 홀로 집을 지키는 어머니의 천식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잘 자빠지는지. 게다가 아들이 없는 집은 거동이 불편한 이른 노모에게는 온통 위험한 것 투성입니다. 고작 10cm 남짓의 문턱도 위험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넘어져서 다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아들의 빈자리가 큽니다. 걸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세요? 다리가 이게 있었어요. 심줄에 인대가 다 썩어서 다 끊어졌고, 인대도 찾아 있도 못하겠고 괜히 얼었다 싶어가지고 여기다 쇠를 해놔가지고 그래 키 걸음이 불편해요. 못 걸어요. 자꾸 자빠지고 그래가 이게 봐요. 여기도 부러져가지고 툭 나왔고. 거기는 왜 부러지신 거예요? 자꾸 자빠진 겠냐. 자빠지면 누굴 불러도 불러야 돼요. 인나지를 못해요. 아이고 죽겠네. 이거 내가 아파. 발도 아프고. 7년 전 골수암 수술을 한 뒤로 감각이 사라진 다리. 이마저도 인공관절 수술을 한 뒤론 거의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아들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현실. 여태껏 거질 얼굴을 못 봤어요. 아들 얼굴을. 몸이 이러니 가지도 못하고. 택시 타고 가보려고 해본게 물어본게 12만 원 달래. 내가 돈이 12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택시비가 없어서 다친 아들을 보러 가지도 못했습니다. 10년 전 뒷산에 난 불로 남편을 잃은 뒤 혼자 된 엄마 곁을 지켜온 든든한 아들이었는데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지만 억지로 삭혀야만 하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삼시세끼 엄마의 밥을 챙기는 것은 늘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니 밥상은 점점 단출해집니다. 국에 밥 조금 말아 먹는 것도 힘에 부쳐 이마저도 건너뛸 때가 많습니다. 아니, 식사가 너무 부실한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이, 항상 이래 먹고 사는 게 괜찮아요. 뭐를 해먹고 사도 내 돈으로 하질 못하니까 이 고름을 못 그러니까. 끼니부터 요강 수발까지 마다 않던 아들. 부실한 밥상보다 아들 없이 혼자 먹어야 하는 것이 노모에게는 더 큰 아픔인데요. 아들, 여보세요. 아침은 너는 먹었는데 너는 먹었니?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나는 시간 되면 밥 딱 먹고 하기 때문에. 왜 울어 또? 네 얼굴이가 보고 싶어서 그랬지. 보일러 때문에 걱정이네. 보일러 때문에. 아이고. 그럼 내가 조금 나면 왜 외출이라 끊어가 나갈 수 있으면 내가 나가고 집에 꽂혀놓고. 내가 병원에 한번 가고 싶은데 버스를 못 타서 못 가겠다. 말하시오. 멀쩡하긴 잘 있는데 오면 또 맨날 또 울라고 그러잖아.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러지. 밥 잘 챙겨 먹고 잘 있어. 엄마 걱정하지 말고. 왜 아드님이 병원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착해서 저보고 걱정 많이 한다고 신경 써주고 엄마 병 더 줄까봐 더 악해질까봐 그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어떤 거예요? 아들이죠. 나도 이렇게 잘 못 걷는데 우리 아들도 다리 아파 못 걸을까봐 그게 주야 걱정이나 해. 대체 우리 아들은 얼마나 다친 건지. 무뚝뚝한 경상도 아들은 태어난 척 괜찮다고 해도 어머니의 마음은 편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 의수 씨가 머물고 있는 병원. 찾아오는 이 없는 외로운 병원 생활도 벌써 석 달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네. 예. 예? 여기 보면 여기 근육이 다 빠졌잖아. 반대편의 배가. 그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 다 신경을 같이 다쳐서 그래. 의수 씨는 교통사고로 한쪽 팔과 다리뼈가 으스러져 벌써 수술만 10번이 넘게 받았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이송되었을 때 상태가 어떠나요? 여러 군데 많이 다치셨어, 그죠? 이게 팔도 골절이 많이 되고, 대퇴골도 개방성 골절이었습니다. 근데 뭐, 워낙 이제 개방성 골절 자체가 이게 오염이 많이 돼 있어서, 이제 개방성 골절에 따른 이제 골수염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들이 감염된 골은 다시 절제를 하고, 뼈가 한 10cm 정도 소실이 된 상태입니다. 뼈를 만들어내는 또 이제 재건 수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도 관절 운동이 되려면 관절 운동 회복하는 수술도 해야 되고, 뭐 아직 갈 길은 조금 많이 먼 것 같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돌아오는 길.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었고 맞은편에 오던 트럭에 치고 말았는데요. 그래 뭐 다리 절단할 뻔했는데 절단을 그냥
제가 교수님 보고 절단만 하지 마 살리려고 신경이 붙어 있어 있을 때는 안 하고 뼈 이식만 자꾸 들어가보자 하면서 길에서 우리 칠촌 아재가 뼈를 봉지에 주갖고 오셨더라고. 그래 그 뼈를 마차에 넣고 그런 상태죠. 39. 창창한 나이에 한쪽 팔다리를 잃어버린 의수 씨. 얼마나 나아질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거기에 벌써 1,000만 원이 훌쩍 넘어버린 병원비. 이조차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병인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찾는 이도 돕는 이도 없는 병원 생활. 그래도 괜찮은 나머지 한쪽 팔과 다리로 혼자 병원 생활을 꿋꿋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수 씨 혼자 씻으시기 엄청 불편해 보이세요. 영어도 불편해요. 못 씻고. 하지만 창창한 30대에 닥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디가 제일 불편해요? 팔을 못 쓰니까는 이쪽 팔이 지금 신경이 좀 다 죽어요. 마비 신경이 죽어 신경이 살아도 안 하고 근육이 다 빠져갖고 지금 근육 재활 운동하고 있는데 지금에도 팔에 근육만 있으면은 팔에 힘만 들어가면은 목발에다 죽고 당길 수 있는. 자기 팔도 내 팔도 내가 혼자 못 들고 이래 옆에 팔로 잡아줘야지 될 수 있는 입장이니까는 그게 제일 문제죠. 팔 기능이 살아나는가 안 살아나는가 그게 제일 큰 문제. 걱정이 됩니다. 아픈 것도 불효라는데 그나마 여긴 도와줄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지만 홀로 계신 어머니는 얼마나 곤혹스러우실지. 어머니 많이 보시죠. 어머니 다리가 불편하시고 매일 넘어지신다고 전화가 왔어. 그게 제일 걱정이지. 밥은 제대로 드시는지. 여태까지 아들로 제대로 못하고 고생만 시킨 게 좀 미안하죠. 어머니 한창 일할 나이에 다친 아들을 생각하시며 또 눈물 짓고 계실까. 아들은 그리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죄스러운 마음만 가득합니다. 지금 덜이라고 한참 일할 철이지. 지금 배추 작업을 하던가 배추를 심었으면 그러면 논에 가서 벼를 비던가 한참 일할 때 일이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의수 씨는 언제 다시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새벽 3시. 이 시간이면 늘 어머니는 잠에서 깨곤 합니다. 아이고 죽겠. 아이고. 진통제 약효가 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아이고 부러지는 것 같기도 시방도 아파 죽겠어. 어머니 어디가 편치 않으세요? 다리가 아파서 그래. 감각도 없는 왼쪽 다리보다 조금 움직이는 오른쪽 다리가 늘 아픕니다. 어머니 무슨 약 드시는 거예요? 신경안정제에 아파가지고 근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먹어야
아이고, 아야야.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보일러가 고장난 것도 한몫합니다. 한기가 심해져서 점퍼까지 꼭꼭 챙겨 입고 자도 잠을 푹 잘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 들어오세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볼로 수리하러 왔습니다. 예, 요 뒤에 있어요. 뒤쪽에 있으십니까? 예, 제가 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따뜻한 물 안 나온 지도 한참 됐습니다. 하지만 아들 병원비 걱정에 보일러 수리는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볼로를 보니까 너무 노후화 되셔갖고 수리를 받으신 것보다는 볼로를 교체하시는 게 맞으신 것 같아요. 볼로 교체 비용은 65만 원 정도. 기트라이 볼러 회사에서 와봤어. 65만 원이래. 엄마가 돈이 65만 원이 어디 있어. 아직은 괜찮은 게는 조금 더 버텨보고 전기장판 피고 살아볼게. 며칠 더. 보일러 고장난 줄 뭐 수리를 하겠어 뭐라 하겠어. 내가 있었으면 뭐 중고 부속인 때나 갖다 쓰던지 내가 있었으면 다 하지 알아서. 근데 저래 계시니 뭐 전기장판 하나로 뭐저 살고 계시지. 안 됐지 눈물 핑 돌고. 몸만 멀쩡했어도 일도 계속하고 어머니도 잘 모시고 있었을 텐데 어머니가 냉방에서 주무시는 것도 다 자기 탓인 것만 같아 아들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가끔 마실 나설 때 쓰는 전동 스쿠터에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이걸론 3시간 거리의 아들에게 갈 순 없지만 아들이 늘 이 시간에 있던 일터로 가는 건데요. 여기가 바로 의수 씨가 일하던 일터입니다. 아들이 없는 석 달 동안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 밭. 배추 모종 계약도 마쳤는데 심기 직전에 사고가 나서 이렇게 버려진 채 황량해졌습니다. 어머니 밭은 풀만 무성하네요. 예, 아들이 있었으면 배추 농사를 지어서 시방 배추를 뽑아낼 낀데 아들이 없어서 배추 농사를 못 지어서 풀만 안 깎아놨어요. 어떻게 이 보시면 아드님 생각도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예, 많이 나지. 아유, 보고 싶은 소리를 어디다 하고 있어요. 맨날 보고 싶어서 울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그러지. 아들이 보고 싶을 때면 이곳에 찾아오는데요. 다치지만 않았다면 신나게 배추 수확을 하고 있을 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하루하루 아들을 향한 그리움은 더 커져만 갑니다. 아들을 위해 오늘은 조금 더 무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몸도 힘드신데 무슨 요리 하시는 거예요? 오이에서 아들 밑반찬 해주라고 해서 좀 갖다 주시라고.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입니다. 전설탕이 떠들어가야지.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이 좁은 주방도 노모에겐 너무 넓게 느껴지는데요. 설탕 하나 가지러 가는 것도 이렇게나 힘이 듭니다. 오늘 재료 하나 가지러 가시는 것도 엄청 힘들어 보이세요. 예, 아이고 그런 게 죽겠지. 뭐래도 힘이 들어가지고 붙여 먹고 살겠어요.
예, 올라왔어요. 아이고. 가끔 음식이라도 생기면 찾아와 주는 고마운 이웃들입니다. 아들한테 병원에 안 주겠어? 아이, 말았어요. 아직 수시로 몇 번은 살아요. 아들이야 저 불부르다는 일 해야 뭐맛 좋은 것도 사다 주고 하지 이날 매로. 그런 말이라. 근데 그래 그 병원에 가 오래 있네. 속사정까지 속속 알고 있는 이웃들. 어머니 마음을 알고 아들 걱정부터 해줍니다. 근데 이 엄청 춥네. 왜 보일러는 안 떼셔?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 아 보일러 곤치라고 그랬잖아 그때부터. 옛날 보일러라서 부석이 없어 못 건치고 사야 된다는데 65만 원이 어디 가서 구하느냐고. 65만 원? 뭐가 그렇게 비싸? 보라 그렇게 비싸대요. 새로 다시 넣게. 그러니까 문제. 아들만 집에 와서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일이라도 하고 하면 낀데. 그래도 아들 올 때까지는 올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올겨울에는 다 얼어서 터져버려. 보일러 터져. 그래서 큰일거리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이고 정말로. 걱정해주는 이웃들에게 오랜만에 하소연이라도 하니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다른데 뭐 편지라도 좀 쓸 수 있어? 또 아들에게 보낼 보자기는 덕분에 많이 무거워졌네요. 오늘 무슨 반찬 싸시는 거예요? 아들이 병원 반찬만 먹어가지고 아들 반찬 싸주느라고 그래. 얘가 이거 아들한테 갈 적에 이것 좀 우리 아들 전해주세요. 직접 갈 수 없는 어머니를 대신해 제작진이 배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이거 어머니가 갖다 드리라고 예, 머리 좀 많이 보냈네. 쓰시고 드세요? 얼마 만에 보는 어머니의 반찬인지 할 맛이 많이도 보냈네. 힘도 먹고. 내가 좋아하는 족조가리까지 보냈네. 무뚝뚝한 말과는 반대로 표정엔 배시시 웃음이 피어나는데요. 이제 저희가 어머니가 만든 반찬을 갖다 드렸잖아요. 그걸 받아보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뭐 심정은 뭐 마음가짐 짜릿하죠. 아릿하고 짜릿하고 뭐 어머니 보고 싶은 생각 들고 아픈 사람이 저래 하게 보냈을 때는 얼마나 자식 생각이 나서 저랬는가. 그 부모 마음을 좀 알게 됐죠. 고마울 따름이지 뭐. 어휴, 마이도 내가 보냈네. 마이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100일 만에 느껴보는 엄마의 흔적. 숱한 수술과 치료에 지치고 예민해진 아들의 얼굴을 한결 부드럽게 만듭니다. 며칠 후 저희가 그동안 3달 동안 어머니를 못 뵀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모셔오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보고 싶은데 저는 뭐 지금 어머니 병원에 오시는 거를 좀 원치 않아요. 요즘 어머니도 환자인데 병원에 오시면은 분명히 또 울고 붙잡고 난리 날 거고요. 그러면은 서로 마음이 안 좋으니까 제가 혼자 삭히고 말아야 되죠. 얼마나 다쳤는지 노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아들. 그래서 어머니에게 다른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선물 가지고 왔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아
뭐 추운데 뭐 보일러도 안 되고 그럼 전기장판에 따뜻하게 쉬고 계시고 놀러 왔다 갔다 하고 알았어 그래 아들아. 아이고야. 제발 자빠지지 말고 그리고 뭐 전동차 타고 밭에 왔다 갔다 하시면 하고 지상들 놀러는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리고 제발 자빠지지 말고 화장실 갔다 오잖아. 알았어 그래 알았어. 뭐 내 걱정은 한 개도 할 거 없고 나 내가 어차피 병원에서 잠시새끼 잘 챙겨 먹고 잘 놀고 있으니까는 놀러나 좀 잘 댕기고 하라 하고 계시 그러면 내가 이따 나가서 만나면 되니까는 조금만 참자고 뭐. 우이두야. 언제 엄마 부를래? 엄마 부르래. 100일 만에 보는 아들. 어머닌 그렇게 한참을 보고 또 봅니다. 마음이 울적한 게 아들이 보고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마음이 미쳐 떠나갈 것 같고. 오늘 어떤 게 제일 속상하세요? 걸을 수가 있나? 손가락이나 피들러나 못 걸을까봐 그게 걱정이 제일 되고. 만약에 못 걸으면 어떡하겠어요? 걷는 게 제일 목적이나. 이렇게 기다리면 언젠가 아들이 씩씩하게 걸어오는 날이 올까요? 이수야 어쩌든지 밥 잘 먹고 엄마 걱정 조금 나지 말고 네 몸 챙기고 혜진이 네 몸이나 챙기고 네 병이나 날 생각하고 발떡이나 걸을 공진하고 침이 펄펄 걸어 들어온나. 엄마는 그거 더 이상 안 바란다. 잃은 노모에게 아들은 세상에 하나 남은 희망입니다. 몸에 불편한 점이 있어도 최대한 어머니 모시고 농사 짓던 농사 좀 줄여가며 짓고 어머니하고 뭐 살던 식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지.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뭐 어머니 곁에서 모시고 있는 거 그게 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본 것은 지난 8월,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100일,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길 어머니는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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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루에도 수백 번 부르는 이름. 그래도 자기 이름만은 곧잘 알아듣던 아이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을까요? 가자, 가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오면 이렇게 아버지 애를 태우곤 합니다. 5살의 정신적 성장이 멈춰버린 상현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할머니 그러면 되는가?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미안합니다. 예. 우리 애기는 일부러 할머니 좋다고 그러니 좋다고 아프다 하지 마. 할머니 그러면 안 돼. 야, 할머니 안 돼. 아이고 미안합니다. 예. 아니
애가 아프나 알아서 그래. 미안합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앉아라. 앉아봐. 혼자서 상현이를 키워온 지 20여 년. 아버지는 어느덧 70의 노인이 돼버렸습니다. 눈에 이어도 안 아프다 하는 자식 아닙니까? 누구나. 어떻게 합니까? 저도 장애를 안고 태어나고 싶어 나는 건 아니고, 나도 장애를 두고 싶어 둔 것도 아니고, 고생은 끝까지 내 눈 감을 때까지는 뭐 어째 데리고 있어야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가장 큰 걱정은 70의 나이입니다. 세월이 야속하게 흘러 상현이가 세상에 혼자 남을까봐 아버지는 매일 소리 없는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밤이슬을 맞고 서 있는 차 한 대가 있습니다. 차에서 나온 남자는 상현이의 아버지 형호 씨입니다. 밤새 이곳에 있었나 봅니다. 아버님 왜 차에서 주무세요? 집에 안 가시고? 뭐 갈 집이 있습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러니 만자 이게 무슨 뭐 날이가 됐네. 그럼 이런 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7, 8개월 되지. 3년 전 상현이의 건강을 위해 거창의 한 사찰로 거치로 옮겼던 형호 씨. 그런데 지난 3월 사찰에서 나가게 되면서 이렇게 길에서 생활하게 됐는데요. 폐차 직전 70만 원을 주고 산 이 중고차가 이제 부자의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상인이 사실 다리 발이 아파서 불편하지? 그래, 아빠 이거 만지주고 그래도 좀 참자. 불편해도 알았지? 응, 착하지. 우리 상인은 항상 아빠 착한 사람이잖아, 그죠? 아들에게는 그저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 보자, 옳지. 차에서 먹고 자고 하다 보니 다리 한번 쭉 뻗고 재우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부지런히 혹여나 아들이 더 안 좋아지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그럼 먹고 자는 건 다 차에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예, 뭐 항상 뭐 일상이 그러십니다. 그래 이제 비 온 날이 좀 불편하고 많이. 비 온 날은 이제 트렁크 열고 여기서 이제 바늘질로 밥을 해가지고 들어서 차에 앉아서 먹고. 뭐 간단하게 뭐 라면 같은 걸 잘 많이 먹어요 항상. 화장실이나 씻는 거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어디 가면 뭐 공중 화장실 있고 이런 데를 이용하고, 이제 빨래는 뭐 좋은 겨울가가 있으니까 이런 데서 빨래 같은 거 뭐 많이 할 빨래가 있습니까? 어디? 저 팬티 날린 것도 이런 거 조금씩 하고 그래 뭐. 길에서 생활한 지 8개월. 가자, 아이 세사로 가자. 씻는 것도 길에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옳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내려와봐. 또. 자, 천천히 밟으면 돼, 천천히. 옳지. 내려와, 가자. 옳지. 자. 아버님, 그 상현이가 계단 내려오는 걸 힘들어해요. 시력이 아주 안 좋다, 걔. 그렇다고 뭐 안경을 자꾸 잘 잊어버려서 와서, 안경이 뭐, 난시인데, 옷 높낮이를 모르고 본다 그래. 그러고, 계단을 걸으면, 얘는 한 계단을 발을 몇 번 옮겨야 돼. 그래, 이게 불안한가 봐. 지금 안 보이니까. 손 빼. 지적장애 1급. 인지 능력이 4, 5살에 머물러 있는 상현이는 아버지 없이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손 한번 해보자. 아이고, 물이 많이 줄었네. 비가 안 와서. 아이고. 잘 웃지도 못하고 아버지라는 말을 한번 해본 적도 없지만 상현이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걸까요? 길 위에서의 생활이 험하고 고될 텐데도 단 한 번 투정도 부리지 않는 아버지에겐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손 시렸어. 이거 벌써 손 시리네. 봄, 여름은 견딜만 했지만 10월의 계곡물은 부자의 세상살이만큼이나 차갑기만 한데요. 좀 뭐 살랑하네요 벌써. 우리 상해한테 못 쉬겠다. 물 떼고 와서 떼고 가시던가 해야지. 추운 날씨에 차에서 재우는 것도 서러운데 찬물에 씻기기까지 할 순 없습니다. 상현아 앉아 세수하자. 제 요 제가 위에 올라가서 세수하자. 좀 뜨뜻하게 데우려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따뜻한 물에 씻기고 따뜻한 집밥을 먹이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안 뜨겁지? 47에 얻은 귀한 늦둥이 아들. 아버지는 조금이라도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병무청에서 박상현이 징병사 받으라고 통지가 나왔더라고. 아차 싶어서 나도 아들 손목 저러놨지 아무리 저렇지만 손목을 한번 잡고 가볼 거라 싶거든. 밑에 보니까 상기자는 안 와도 된다 하길래 내 아들이가 나를 처음에 참 좋았더만 그 꿈마저도 막 태어날 때부터 2.3kg의 미숙아로 태어나 병원에서조차 포기했던 아이.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우유를 한 방울씩 먹여가며 그렇게 살려낸 아들입니다. 아내마저 병으로 세상을 져버린 후 15년. 세상엔 아버지와 아들 둘만이 남겨지면서 아버지는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벌써 10월의 끝자락. 가끔 가는 복지관에 들렸습니다. 혹시 밥 해는 거 있으면 뭐 한 공기만 좀 주시면. 예, 당연하죠. 반찬 있고. 네. 예. 그럼 밥만 챙겨드리면 돼요? 예, 밥 한 공기. 반찬은 안 두고요. 알겠습니다. 미안해서 번번이 미안해. 복지관에는 가끔 독거 어르신들에게 배달되고 남은 밥이 있습니다. 그마저도 미안해서 반찬은 달라고도 못합니다. 오늘 저녁은 이걸로 해결해야 합니다. 차에는 웬만한 취사 도구가 다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자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요. 아버지가 그나마 잘하는 된장찌개. 길에서 요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마저 자주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야, 밥 먹자. 심 벗고 올라. 심 벗고 벗어놓고. 심 벗어놔. 야. 이리 바로 앉아. 야, 봐. 나는 메리치를 안 먹어. 다 올라내고. 아버님 상현이가 편식을 하나 봐요. 예, 엄청난 편식이죠. 멸치 들은 거 다 넣고, 뭐, 부추 들은 거, 새파란 거, 마늘, 파 들은 거 다 올라내.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은 오래 걸리고, 그래서 내가 아예 막 빨리 먹으라고, 얻어본데 빨리 먹으라고 내가 골려준다. 요, 뜨거워. 야. 너 밥 먹자, 자. 야, 봐. 밥 먹어, 상현아. 밥 먹이는 게 조금 고달픕니다. 아버지 요리 솜씨가 서툴러서인지 밥 먹을 때마다 늘 애를 먹입니다. 상현이가 밥을 먹는 식만 하는 것 같은데요? 거의 이러면 1시간 이상 먹어요. 이래 안 뜨거지만 안 먹고 항상 라면 좋아하고 라면 잘 먹어요. 근데 그래 뭐 어떻게 변비가 생기고 그래서 밥을 억지로 먹인다. 억지로. 내일 아침에 라면 해줄게. 자, 저녁에 먹자, 옳지? 약속.
하고 약속, 라면. 라면. 밥 한 술에 마음이 약해진 아버지.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나 봅니다. 자, 한번 넣으면 끝. 그렇지. 됐다. 다 먹었어요. 됐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해봐. 어제와는 또 다른 곳에 온 부자. 한 곳에 머물면 주민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어 옮겨 다니면서 잠을 청합니다. 넣어봐. 넣어. 맛있어. 상현이의 자리는 뒷좌석. 그나마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어 아들을 여기에 재웁니다. 상현아, 이불 덮쳐. 해봐, 옳지. 가자, 이. 겨울짐을 챙겨왔으니 조금은 따뜻하겠죠. 조금 불편해 보이긴 하지만 곧 곤히 잠이 듭니다. 너무 추워서 잠들 수가 없습니다. 새벽 4시가 가까운데 어디 다른 잘 곳이라도 있는 걸까요? 제자리에서 시동 걸어놓으면 열이 안 나. 한 바퀴 오르막 있으면 오르막에 갔다 오면 좋은데. 매일 밤 한 번에 잠드는 때가 없습니다. 추위가 성큼 다가올수록 길 위의 생활이 더 막막해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꿈에서도 잊지 못할 고민을 하나름 안고 형호 씨는 힘겹게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 날 아버지의 관절염 때문에 찾은 병원.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갈 때는 늘 긴장해야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지 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가 좀 아파서 그런지 이해를 해주세요.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됐어. 이리 와. 엄마. 늘 둘만 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오면 기분이 좋아진 상현이를 통제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우 씨는 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삽니다. 박형우님. 예. 안녕하십니까. 일은 고령의 나이. 일주일에 한 번은 통증 주사를 맞아야 고통을 참을 수 있을 만큼 몸이 많이 안 좋은데요. 지금도 차 안에서 지금 생활해요.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집을 구해가지고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해야만 빨리 낫지. 추운 데 자꾸 다니고 그렇습니다. 차 안에서 자고 이러면 근육이 굳어가지고 안 돼. 빨리 집을 구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환자가 막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뭐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병이 많아요. 전립선 비대증도 있고 뭐 당뇨도 좀 있고. 박형우님. 네. 두 장이고 물리치료 받고 가세요. 이쯤으로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물리치료를 꼭 받으라는 당부의 말. 상이야, 약 타러 가자. 약 타러 가자. 알았지? 응? 하지만 아버지는 늘 물리치료를 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빠 왜 물리치료 안 받으시고 그냥 가세요? 아이고, 받으면 좋은데 우리 아 때문에 여기 올라가면 딴 옆에 사람들은 막 해코지를 사서 머리 맞추고 눈 맞추고 해서 물리치료를 못 받아요. 받았으면 좋겠는 좋은데 얘 혼자 또 놔두고 또 밖에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그냥 갑니다.
아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고령의 아버지. 이들에게 희망은 있을까요? 본래 부모님을 모셨던 산소인데 얼마 전에 아내의 유골도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아니 엄마도 만나고 그래 가자. 알았지? 예 해라. 형편 때문에 변변한 묘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앉아. 자, 상인이 엄마한테 술 한잔 먹고 가자. 에이? 야, 나와 절하자. 상인 절하고 절 2번 하자. 이리 와. 어머니, 상인이 머리 조명하게 한 번 더. 야, 그렇지. 상인아, 엄마한테 잔 한잔 먹고 가자. 옳지. 잔 한잔 붓자. 요 들어봐. 옳지. 자, 상인 잔 받으세요. 그렇지. 자, 붓고. 옳지. 또, 여기 붓고. 옳지. 됐어. 이리 나와. 오늘 뭐 이렇게 왔다 가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동안에 잘 있고, 뭐, 살았으면 한창 좋은 데 여행도 가고, 좋은 일만 있을 텐데, 그냥 안 됐어. 미안해요. 내가 내 잘못이니까 용서하시고, 우리 상현이 여자에게 잘 돌보소. 그래도 아들을 걱정하는 건 당신과 나 둘뿐이지 않으냐. 아내에게 아들을 당부하느라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아버지. 70 같으면 옛날부터 뭐 상모임이거든. 그나마 좀 움직이보려고 하면 이거 마음은 뻐근한데, 권하 있는데 움직이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병원에 가니까 약이고, 팔이고, 관절이고, 허리가 아프니까, 나 일도 갈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내가 손바닥만 땅이라도 있어야, 뭐라도 야채라도 지금 먹이라 하겠네. 그것조차도 없거니와. 채채는 이제 집이 없으니까, 그것밖에 겨울에 이제 들어갈 꿈이 제일 이제 걱정되고 그러십니다. 아주 오랜 세월 아버지와 아들은 세상에 단 둘뿐이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하는 아들이 어쩌다 한번 웃어줄 때 가장 행복한 아버지. 그 웃음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더 많이 보는 것. 70살 아버지의 소망은 그것뿐입니다. 다섯 살의 세월이 멈춘 아들. 그런 상현이를 지키는 이른의 아버지 형호 씨. 죽을 때까지 내 자식은 책임지고 싶다는 말이 가슴에 남는데요. 벌써 12월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현이와 아버지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면서 소나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at did I get right to deserve somebody like you? I wasn't expecting that.